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54%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툼의 종류는 말싸움이 44%, 보복 7%, 몸싸움 3% 순으로 나왔습니다.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러한 설문 결과는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층간소음에 의한 스트레스는 곧 민원으로 이어져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는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이 8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꾸준히 관련 법령을 강화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고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로 층간 슬라브 두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관련 민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리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치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방음벽이나 바닥이 얼마나 방음이 잘 되는지 STC 점수로 많이 표시하는데 STC는 Sound Transmission Class의 약자입니다. 25점 이하면 거의 방음이 안 되는 것이고 50점 이상은 좋은 방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STC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시공 방법을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막으려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모든 방법들을 모두 시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SO 표준에도 방음 관련 지수가 있는데 Sound Reduction Index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규제 법령에는 데시벨 단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음 성능 개선을 위해 국내에 맞는 규격화된 방음 점수로 규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소리는 파동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전달된 파동이 최종적으로 공기를 통하여 우리 귀 속으로 들어오고 귀 속에 소리를 듣는 기관을 자극하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전달되는 물질, 즉 매질에 따라서 다양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소리가 빨리 움직일수록 소리를 잘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리의 속도는 초속 340m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입니다. 철에서 소리의 속도는 초속 5300m로 공기 중의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철길에 귀를 대보면 아주 멀리서 오는 기차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도 소리를 잘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콘크리트에서 소리의 속도는 초속 3100m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용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데 철과 콘크리트를 결합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철근 콘크리트는 철과 콘크리트 중간쯤 되는 소리 전달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여러 층을 쌓아 올리는 구조인 아파트는 처음부터 방음을 하기 아주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소리가 아래층에 전달되지 않게 하려면 1차적으로 이 콘크리트를 진동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바닥에 몰타를 시공하는 습식 난방이 기본입니다. 즉, 얇은 합판으로 된 강화마루 같은 자재 바로 아래에 몰탈이 있고 이 몰탈 바닥이 벽체로 연결되고 벽체는 사방으로 연결된 다른 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판은 콘크리트와 거의 같은 속도로 전달하기 때문에 바닥에 까는 각종 마루, 타일 등은 방음 성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닥을 통해서 쉽게 소리가 콘크리트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소리를 잘 전달하지 않는 물질로 바닥을 시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노륨이라 불리우는 장판이 효과적입니다. 이 장판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고무판에 공기방울을 넣은 것으로 소리의 전달 속도가 아주 느린 자재입니다. 물렁한 고무판의 소리 전달 속도는 초속 35m로 공기와 비교해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이런 모노룸 같은 고무장판을 설치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소리 전달이 월등한 강화마루, 강마루, 타일 같은 것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바닥에 전달된 소리를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게 하려면 이 콘크리트 바닥을 벽체와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뜸바닥 공법입니다. 바닥의 가장자리와 아래쪽에 완충제를 넣어서 아래쪽 슬라브와 벽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에 사용되는 완충제라는 것이 보통 일반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은 고무보다 소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뜸바닥 공법도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대책으로 나온 방법들은 대부분 바닥의 진동을 아래층으로 전달하지 않으려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즉, 고무바닥으로 만든 집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충진제 위에 시공해도 바닥에서 소리가 발생하면 이것은 벽체로 바닥으로 전달되어 콘크리트 구조를 타고 멀리까지 쉽게 이동합니다. 집안에서 발생한 소리가 벽체를 타고 다른 집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종이컵 전화기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 내단열을 하는데 내벽이나 세대 간 경계벽은 단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체에 소리 완충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조상 외벽보다 내벽과 세대 간 경계벽이 벽체의 거의 전부인 상황인데 이 벽체들은 모든 층에서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내의 소리는 이 벽체를 통하여 모든 층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콘크리트의 소리 전달 속도가 초속 3000m를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층간소음이라 생각하는 소리는 사실 바로 윗집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쪽 또는 옆집 또는 아랫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10개층을 소리가 건너가는 시간은 100분의 1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철길에 귀를 대보면 아주 멀리서 오는 소리도 들리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세대 내의 모든 바닥과 벽체, 천장을 방음, 차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녹음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공법으로 방음 시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음 설비의 원칙은 첫째로 어떤 매질이든 가능하면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다. 슬라브를 두껍게 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즘 아파트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벽식 구조보다 기둥과 볼을 사용하는 구조가 방음에 유리한 이유는 이 구조의 콘크리트가 더 두껍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공간을 띄우는 것입니다. 벽 속에 공간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뜸바닥 시공이 일종의 공간을 띄우는 공법입니다. 이 공간이 넓을수록 방음에 효과적입니다. 기둥과 볼을 이용하는 공법은 슬라브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천장 시공 시 볼을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흡음재의 사용입니다. 고무장판이 그러한 흡음재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음 시공을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증가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인테리어의 제약입니다. 딱딱한 바닥, 벽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아파트의 방음 시공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집안에서 가능하면 큰 소리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아하는 집들은 바닥에 물렁한 고무판 종류의 흡음재를 모두 깔아주는 방법으로 상당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비슷한 고무 재질의 바닥을 가진 실내화를 신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벽체도 비슷한 방법으로 흡음 성능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귀찮고 실행하기 힘들다면 단독주택을 택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전원주택을 택한 분들의 경우를 많이 보는데 많은 경우 층간소음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집에 피해를 줄까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지 못하게 막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파트를 포기한 것입니다.